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인근에서 공군 훈련기가 추락해 조정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전투기가 떨어진 곳이 다행히 농경지여서 대형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비던전 2호기의 보수작업 과정에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양심 선언으로 보이는 문건이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면서 지방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제2분권 운동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노조가 다시 부분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노사 상생을 호소했습니다. 한비원전 2호기의 보수작업 과정에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양심 선언으로 보이는 문건이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원전 측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비던전 2호기 계획 예방 정비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한비던전 감시센터에 제보한 문건입니다. 냉각 개통장치인 증기발생기 일부가 부식이 심각해 용접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설계도와 다른 재질로 용접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고온 고압에 우수한 인코넬 690이라는 금속 대신 이보다 못한 인코넬 600으로 용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비던전 감시센터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최악의 경우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전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고온 고압의 물이 그 내부 회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만 순환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유출이 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해결료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제보 문건에는 또 무자격 용접사가 피폭량을 체크하는 설량계를 차지 않고 작업을 했고 작업 뒤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방사능 오염 검사를 받았다며 압력과 편법이 동원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비던전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설계도와 달리 용접이 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보수 작업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비원전 1호기가 어제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합니다. 한비원전은 오는 11월 9일까지 1호기의 연료 교체와 발전 설비 전반을 법정 검사하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비원전은 갑작스러운 6호기 고장에 따라 지난 26일로 예정돼 있는 1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이틀간 미루고 가동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추락해 공군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간신히 꼬리 부분만 남은 채 불에 그을려 있는 항공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항공기 파편이 농경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8분쯤 공군 제1전투 비행단 소속 훈련기 T-50이 활주로 동쪽 1.6km 지점에서 추락했습니다. 360도로 돌더라고. 그래서 기술이 전혀 아주 기가 막히다고 이제 기술이 하여튼 무지하게 좋다고 속으로만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소리가 안 나더라고. 항공기가 이륙한 시간은 오후 2시. 이륙 8분 만에 갑자기 교신이 끊기면서 곧바로 추락한 겁니다. 단독 훈련을 하고 있던 조종사 34살 노세권 소령과 35살 정진규 대위가 순직했습니다. 사고 조종사는 10년 정도 된 베테랑 조종사였고 항공기 기체 결함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T-50은 지난 2005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늘 각 사업장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오전 오후 각 조별로 2시간씩 총 4시간의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노조는 내일 총 5시간의 부분 파업을 벌이고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기아차 파업 철회와 노사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상인은 성명에서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와 기아차의 신인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노사가 양보와 타협으로 쟁점 사항을 합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난 6월에 끝나고 주택거래 시장이 얼어붙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핵심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장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주택 설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수도권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도 그 불똥은 지방자치단체로 튀게 됐습니다.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자치단체 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에 76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전남은 42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교부금도 줄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23%의 자치구에 내리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 달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방 소비세율이나 지방 교부세 인상안 등이 모두 약점을 갖고 있어서 지방의 손해를 제대로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총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을 홀대하는 기조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제2지방분권운동을 새롭게 전개한다는 것인데 정영팔 기자가 이민훈 상임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2지방분권운동 선언을 오늘 광주에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제2지방분권선언 무엇입니까? 그 1단계에서는 이제 중앙정부 권한을 또 서울에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전된 권한, 그 서울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이런 얘기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자치 활동을 좀 강조를 좀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자치 활동을 강조를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돕도록 하고요. 그 주민들이 이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함께 좀 한번 해보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히 제2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방화가 거의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지방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동안에 1단계에서 권한 이전을 하면서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방 재정이 압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방 개혁을 좀 압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수권 능력을 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좀 의존심이 좀 너무 많고, 또 지방 행정을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러나 반면에 또 주민자치의 씨앗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좀 없애고 긍정적인 것은 좀 싹 틔우는 그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제2지방분권운동의 그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화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령탑이 없어요. 그래서 사령탑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지방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중앙부처 업무를 개편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쪽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지방자치를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관련법을 일괄적으로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자치시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자기 운명을 결정할 법을 이제는 스스로 만들고 또 개정하고 폐지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단체장이나 지자체가 또는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 지역을 농단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또 단체장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인 지역희망 프로젝트 설명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광주 전남 설명회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광주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반 조성 등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 전라남도는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벼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고온 속에 병해충의 생장도 빨라져서 방제에 소홀했다간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전남의 한 벼논. 다 자란 벼들 사이로 폭탄을 맞은 듯 하얗게 말라 죽은 벼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살펴보니 줄기마다 쌀알 만한 벼멸구 수백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 잡기는 어렵거든요. 발생을 많이 해버린 것은 이제 좀 있으면 굉장히 피해가 많이 보일 겁니다. 진도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재배 면적의 70%가 넘는 곳에서 벼멸구가 발생할 정도로 전남 지역 벼논의 벼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에 취약한 친환경 논에서는 손 쓸 틈도 없이 벼가 고사되는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중순 중국에서 날아와 벼의 즙을 빨아먹는 벼멸구가 올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은 3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성충이 되는 기간이 보름 가까이 빨라지면서 평년보다 한두 차례 많은 4차례까지 번식을 하는 겁니다. 한 필지에서 거의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50%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방제만 잘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사당국은 벼멸구뿐만 아니라 홍명나방과 이삭도열병 등 다른 병해충도 크게 번지고 있다며 본격 수확이 시작되기 전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860억 원대 홍도항 동방파제 설계 심사에서 한양건설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탈락업체 대부분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한양이 입찰 안내서 기준과 달리 내연발전소 전면 상치 콘크리트 법선 연장을 누락한 것은 입찰 부적격 사항인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곧바로 입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인 홍도항에 친환경적인 모래 시설물을 설계한 곳은 모두 탈락하고 유일하게 시멘트로 설계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주민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수 해안 곳곳의 소형 부두에는 흔히 기름배라고 불리는 급유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배에서 나는 악취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두를 가득 메운 선박들. 갑판 위로는 폐기물이 널려 있고 곳곳에서 드럼통이 눈에 띕니다. 여수 곳곳에 있는 물양장, 그러니 이런 소형 부두에선 뒤에 보이는 것 같은 급유선과 폐기물 처리 선박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선박들의 보급선들로 광양항에 등록된 것만 80척이 넘습니다. 문제는 흔히 기름배라 불리는 이런 선박들이 기름을 옮겨 싣거나 폐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종화동과 돌산 지역은 기름 냄새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습니다. 어서 화장실을 좀 푸고 있는가 보네요. 관광객 때는 이렇게 말해서 보내고 또 너무 많이 나면은 우리 애기도 그 합격질 하더라고요, 막. 지난해 여수 엑스포 개최로 여수 신항에 배를 못 대면서 갈 곳을 잃은 기름배들이 종화동이나 우두리 물양장 등에 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항만 당국은 기름배 정박이 합법이기 때문에 단속 근거가 없다면서도 관련법을 검토하는 등 제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계양질서법과 해양환경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 준수를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관계기관과 좀 더 협의를 해서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 4대 미항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한창인 여수. 하지만 부두 안쪽에선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연석회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화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범시민연석회의는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전당 법인화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위법성을 주장해온 광주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의 인사와 재정 등 운영 전반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지만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환경 관련 최신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1:1 맞춤형 수출 상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구매 상담과 대중소기업 협력 상담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용 연습구장인 기아 챌린저스 필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평균 합교면 일대 7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사비 250억 원을 들여 착공 3년 4개월여 만에 챌린저스 필드를 개관해 유망주 육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메인 구장과 보조 구장, 실내 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챌린저스 필드는 실전 경기와 훈련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